네, 이 시각 급등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수급이 이 신규 상장주로 집중이 됐었죠. 이 LS 머티리얼즈 이 상장 6거래일 만에 이 시가총액 3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도 장 초반 23%까지 급등했다가 이 대주주 양도세 발표에 대한 경계감, 이렇게 수급 점차 시장 전반적으로 분산되면서 오늘 장 초반의 상승폭 일부 반납하면서 오늘은 5.4%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함께 IPO 대어로 불리는 에코프로머티와 블루엠텍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에코프로머티, 폐낙회,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는 수식어까지 불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지켜주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내년 2월 MSCI 한국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들어와 있고요.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3.98% 상승해주면서 3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최대 컨테이너사인 H&M을 인수한 하림입니다. 어제 이어서 26.23%라는 이 급증세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편 이 하림이 H&M 인수를 위해서 대규모 거래 자금 마련을 위해 대규모 증자 가능성이 거래가 되면서 H&M과 펜오션 두 주가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H&M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이 4.72% 연일 5%대 상승세 지켜주고 있지만 대규모 증자에 대한 우려와 함께 펜오션 오늘도 3.91% 하락하며 두 종목의 힘이 엇갈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투자 위험 종목으로 거래가 하루 정지되었다가 오늘 거래 재개된 지 약 8분 만에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던 와이더 플래닛인데요. 이 유명인의 투자로 이목이 집중되었다가 이 정치 테마까지 엮이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7거래일 연속 상한가라는 믿기 힘든 기록까지 써지고 있습니다. 네,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큰 상승폭 이어지고 있고요. 이 와이더 플래닛과 함께 시장에서는 계속 오늘 함께 거래가 재개되었던 업체죠. 이 베셀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재개와 동시에 함께 이 장 초반 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셀 같은 경우에는 이 유상증자 대규모 성공과 함께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만 이 일각에서는 이 자금 조달 숨통 이후에도 이 높은 채무 부담 안고 있다라는 우려감과 함께 외국인의 대량 매물 출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태양광 업체 같은 경우에는 COP28, 이 탈화석 연료 전환 합의 속에서 연일 상승불 켜지고 있는데요. 특히 OCI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 태양광 기업과의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각각 6.73%, OCI 1.12%, 이 장 초반의 급등세는 일부 반납했지만 역시 빨간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여기에 이어서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이 실적이 미국 시장 호조로 내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오늘 시장 9% 넘는 상승세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큰 폭의 하락 이후 오늘 다시 11% 가까운 급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오늘 SDN부터 S에너지, LOT 베큐, 메커스, SK D&D까지도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 미증시 호조에 이어서 우리 시장 모든 섹터 전반적으로 골고루 상승세에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과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가 우리 증시에 도착한 걸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와, 정말 안 오르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참 좋았던 종목들 쭉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 개별적인 섹터들이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아무래도 수급, 그리고 수급을 야기시키는 건 대주주 양도세 완화인데 이게 이제 오늘 발표가 좀 임박이 돼 있다라는 네. 보도가 좀 있긴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예산안 논의 후에 이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되는 부분을 이제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유력한데요. 네. 사실 이제 어제 그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이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최 후보자가 직간접적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기존 입장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갔었는데 기존에는 뭐 이제 검토된 바, 결정된 바 없다라는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었다면 어제 인천에서는 모든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그리고
자본 이동성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주주 기준 완화에서 항상 반대 논리에 부딪히는 게 과세형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됐는데 어제 최 후보자는 자본 이동성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 기준 10억 원에서 뭐 지금 얘기는 50억 원까지 이제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완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굳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항상 뭐 이게 연말 증시가 되면 뭐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해지는 뭐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 이후에 이달은 이제 28일이 이제 올해 폐장일이기 때문에 네. 거래일 이틀 전까지 이제 26일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전 25일까지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20일 발표하게 되면 네,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한 4일 정도 그 안에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너무 이제 완화된다는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안 되면 이상한 네.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이제 저는 예. 네. 안 되면은 이거 시장 아직 발표난 거 폭락 아닙니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유력하게 보고 있다라는 네.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저희가 그러면은 올해 볼 수 있는 날이 여러분 5일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안 아쉬우세요? 내년에 안 예, 보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23년 지나가고 나면 붙잡을 수 없는 2023년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5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너무 아쉽죠? 뭐 또 내년에 또 많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다들- 보시는 게 맞지 않나요? 투자자분들 좀 쉬셔야 티예요, 됩니다. 티? 연말 다들 티세요, 티? 저도 티지만 예, 여러분들 참 정말 감정이 1도 없는 정말 냉정한 분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대주주 양도세 완화 관련해서는 뭐 장중이든 장 마감하고든 20일, 그러니까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 오늘 발표 안 되면 시장 또 술렁술렁 할 것 같거든요. 관련자분들 요거 보신다면 빠른 발표 부탁드리겠고요. 올랐던 종목들을 아까 전에 쫙 정리를 해드렸는데 태양광 관련한 기업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좋죠. 네, 뭐 우리 시장도 좋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뭐 태양광 관련돼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한다. 그러니까 동결하고 향후에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일 OCI 홀딩스가 미국의 이제 큐빅이라는 이제 태양광 업체와 폴리실리콘 장기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5년부터 2033년까지 10억 달러 규모의 이제 폴리실리콘을 이제 공급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미국 내에 태양광 설치에 대한 이제 확대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 관련된 부분, 뭐 풍력도 그렇지만 이제 IRA 법안의 이제 세부적인 이제 보조금 관련된 이제 세부 사항이 다 발표가 되면서 AMPC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 미국 내에 태양광 설비를 갖고 있고 현재 이걸 확대 지금 뭐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향후 10년 동안 AMPC 규모가 뭐 최대 9조 원 정도 때까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풍력 타워를 만들고 있는 뭐 CS 윈드 같은 경우도 지금 콜로라도에 이제 생산 시설이 있고 이걸 또 확장을 추진 중인데 만약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 2조 원 규모의 이제 AMPC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보조금으로 인해서 향후에 실적 특히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개별 종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앞서서 패납괴, 패시브가 낳은 괴물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요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별 종목으로는 보통 펀드 자금 들어오면 뭐 액티브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왜 패시브, 패납괴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우리가 뭐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에 보실 수 있다시피 상장이 되자마자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50위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일주일만 버티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들, 패시브 자금들이 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주가가 버텨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MSCI가 리밸런싱 있을 텐데 MSCI도 여전히 주식을 무지성으로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시가총액이 큰 신규 상장주를 그냥 사기 때문에 가치평가 없이 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번 가즈아가 나왔고요. 그리고는 뭐 두산 로보틱스 제가 좀 이따가 특징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50위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오겠죠. 두산 로보틱스도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 특례 편입될 것이다. 그러면은 코스피 100에 이제 추종하는 어마어마한 ETF가. 자금들이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뭐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ETF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해외에서 MSCI, 뭐 EWI 이런 ETF의 기준도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패시브 자금의 규모가 뭐 우리나라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가총액 규모 비해서는 상당히 큰 편이니 네. 누군가는 주식을 사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결국에는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좀 다르게 수급 논리로 이제 시가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단어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 특히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뭔가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하단이 막혀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산탈레리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데이터가 정말 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12월 인플레가 감소하고 있는데 미국은 성장이 좋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 오히려 더 떡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매크로 시황이 오히려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이제 증시 방향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쌓이면 쌓일수록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겠어? 아니야, 얘는 가치주인데 그러면은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버티는 이제는 뭐 수급 이슈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LS 머티리얼즈가 좀 더 주목을 받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선 대주주 양도세 완화, 그에 따른 증시의 자금의 추가적인 유입은 다른 뭐 개별적인 섹터도 물론 기대를 하지만 2차 전지 쪽에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더욱더 이 수급에 의한 강세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 어떻게 꺾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좀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정 전화 좀 해주세요. 지금도 사실 좀 전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맞아요. 계속해서 끌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완화된다라고 해서 빠질 종목이 올라가고 올라갈 종목이 빠지고 이 정도의 영향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심에 대한 도움은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대주주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돼서 개선이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동안 시장을 그 2차 전지를 대표해 왔었던 기업들 상당수가 그 셀업체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저점대에서 꽤나 많이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50% 이상 올라온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추세 자체는 꽤나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뭐 전방 수요 부진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담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지만 일단 뭐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는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 MSCI 쪽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편입이 됩니다. 네. 근데 2월 달에 편입이 되는데 1월 중순부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좀 극심하게 나오거나 좀 강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그건 편입이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중순 이후에는 좀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좀 염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뭐 12월에만 집중적으로 파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꾸준히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이제 막판에 그 조정을 위해서 12월에 좀 많이 출회가 되는 매물이 코스닥에 특히나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게 다시금 1월부터 좀 사게 되면서 1월 효과에 대한 그런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샀다 파는 건데 그냥 안 팔고 그러면 1월에 더 살 게 없어서 1월에 그럼 수급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임순재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1월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 한 해를 어떤 식으로 이제 기대를 해보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랐다라고 해도 내년 초가 되면 또 이제 그런 기대감이 같이 작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5거래일 정도 지금 올해 남았는데 이 거래일 동안 만약 주가가 지금보다 뭐 급등을 한다든가 되게 되면 일단은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이 내년 초에 발생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점도 같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연말 넘어가면서 이제 배당 기준인들이 달라지는 그런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배당 관련돼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HLB 상장, 이전 상장 이슈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전해 주가가 단기간에 올랐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죠?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장 초반에는 또 5만 원 돌파도 했다가 네. 또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이전 상장과 관련해서는 일단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어요. 오늘까지 전자 투표 진행이 되거든요. 네. 11일부터 20일까지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거는 이제 그 의결권 자문기관 ISS가 다른 운용사들에게 이전 상장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발송했다라고 하니까 영향력 있는 자문기관이 이런 의견을 발송을 했으니까 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기존에 이제 HLB에 대한 주가 랠리의 배경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따져보면 일단 신약 허가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네. HLB 진양군 회장이 최근에 이제 IR 설명회에 직접 참가를 해서 소위 큰 손들이 많이 HLB 주식을 산다라는 또 뭐 소문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해도 돼요? 대표가 나와서 네. 우리 주식 아. 큰 손들이 좀 사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IR에 나가서 이제 네. 자사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왜 당황하셔? 큰 손이 아니, 그러니까 좀 궁금해서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식 되게 좋아요. 우리 기업 되게 좋게 봐서 큰 손들 마저 삽니다. 그냥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아니라 주식을 그래도 조금 더 크게 하고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사요. 이런 발언이 네.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까 봐요. 소지가 있죠. 그쵸?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한 대로 이제 뭐 내년 5월에 뭐 FTA 승인 뭐 기대감이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이 무산되거나 이러면 그때 했던 발언들이 이제 나중에 뭐 오해라든지 뭐 법적으로 분쟁을 일으킬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 시원하십니까? 그건 아니고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죄송해요. 난감한 질문 아니에요. 드렸다면. 괜찮습니다. 자, 우리 손성호 교수님 얼굴이 살짝 빨개지셨는데 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주일 교수님, 하림. 우리 어저께 방송할 때만 해도 1~2% 올랐거든요. 하림이 이렇게 하하하하 웃게 될 줄이야. 네, 상한가 어제 기록했고요. 오늘도 급등해요. 네, 왜 솔직하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렇게까지 오를 일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를 어떤- 게 아닌데. 오를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시장에서 수급의 논리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뭐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저는 너무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HMM을 인수하면서 이제 컨테이너선 쪽으로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벌크선 쪽에서 페노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제 물류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종합 물류 기업으로 좀 거듭나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해운업 같은 경우는 2025년도까지도 좀 불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에즈 운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해운주들의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 흐름이 잘 나왔었던 상황에서 이제 할인도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업황 둔화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주분들 같은 할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매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뭐 매매하시면 손절가 잡고 하시면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는 유독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저는 이제 이 정도 올라왔으면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꼭 좀 잡아놓고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 우리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번 헤드라인 자체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핵심을 좀 꼽아서 생각을 해보면 양도세 이슈는 언급된 지가 지금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리고는 이 부분이 10억 대주주가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공개된 정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핵심이 되는 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팔 수도 있으니까 코스닥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매년 반복되는 이슈인데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네, 악법도 법이지만 이게 뭔가 논리는 안 맞는 법이에요. 왜냐 그러면 원래 처음은 100억에서 출발했던 이 대주주 규제가 5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10억이 됐습니다. 왜 규제하는 걸까요? 뭐 그 부분은 뭐 직접 여쭤보시는 게 세수 확대를 위한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회피를 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데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고속도로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메라가 있으면 앞에서 속도를 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억 이상 투자를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오히려 카메라에 찍히는 과속 카메라에 찍히는 사람이
너가 잘못했네라고 지목을 받을 만한 그런 어찌 보면은 탁상행정스러운 규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1월 1일 날, 1월 2일 날 개장하자마자 10억을 사면은 대주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날만 피하기 위해서 미리 팔고 1월에 다시 산다? 네. 요거는 오히려 수급의 왜곡을 일으키는 하나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30억을 올리니 50억을 올리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 법을 다른 나라와 같이 정말 대주주라고 부를 수 있는 1% 이상, 3% 이상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세법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안이 2개예요. 네. 10억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100억이라는 규제가 나왔을 때가 2000년 초반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100억이면 아파트 한 단지, 한 건물을 살 수 있는 그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그 한 호실도 못 사는 돈으로 대주주를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테이블을 국회로. 갑자기? 네.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안 잘하시네요. 갑니다. 네. 네. 그리고 제뉴얼 이펙트 말씀해 주셨는데 제뉴얼 이펙트의 핵심은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팔고 연초에 산다라고 하는 건데 네. 전 세계적으로 제뉴얼 이펙트는 모두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말에 보너스가 나오거든요. 아, 그걸로 주식을 산다? 연말에 새로운 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 안 나오는데. 달라고 하세요. 네. 매기경제 대표님 말도 더듬네요. 예, 연말에 보너스를 주시면 주식시장에 다시 환원을 해서 시장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네. 드리면 대주주 그 지금 요건 강화가 지금 계속된 이유가 원래는 이게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금융소득 그 과세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 금융소득을 전부 다 지금 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그게 이제 2년 연기가 되면서 네. 지금 이런 이제 10억에 대한 조항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올린다라고 해도 아마 내년 지나고 나면 이제 25년부터는 다시 금융소득 과세가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 네. 아마 내년부터는 뭐 연말에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거래세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제 뭐 그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추세는 이제 거래세를 없애는 쪽인데 네. 우리는 여전히 이제 줄이고는 있지만 거래세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계속 뭐 매년 반복되는 이슈긴 한데 네, 확 바뀌진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선진국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는 게 맞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하루빨리 도입이 돼서 더욱더 증시에 좀 활기가 불러일으키게 만들면 참 좋겠는데 이거 누가 결정을 하는 거죠? 기재부에서 결정합니다. 기재부에서? 네. 예, 기재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분들 네. 힘내십시오.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짠탑5 이렇게 해서 양도세 완화 관련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부디 내일 이 시간에는 저희가 여러분 드디어 양도세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얼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시죠. 임순재 고수 미국 랠리에 더 관심을 갖는다. 예, 뭐 양도세 완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산타 랠리는 미국 랠리가 더 이끌 것이다. 손석우 고수 팔지 않을 이유 생긴다면 일단 오케이다. 이재규 고수는 오늘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테이블 고수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할 문제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